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추납하면 손해라고 하던데요. 추납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추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납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추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103kg에서 다이어트를 한 지 지금 5일 됐습니다. 그리고 6kg 현재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60일 뒤에 10월 22일 날 103kg에서 73kg, 78kg, 그러니까 25kg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볼 테니까요.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을 취납하게 된다면 손해야. 그리고 그다지 연금액이 많이 붙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습니까? 추납하지 마. 그리고 추납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연금보험에 가입해봐. 그러면 비과세하고 복리효과로 아주 좋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고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악마의 속삭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최고의 상품을 버리고 최악의 수준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나쁜 것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추납하지 말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검증해봐. 확인시켜줘봐.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요. 다시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하도록 정말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연금 판매인이요. 연금보험 판매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일단은 판매인의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평가 분석해서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되겠죠. 그러나 평가 분석 간단하게만 하더라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연금보험 판매에 혈안이 돼갖고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우격다짐,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로 가는 사람들은요, 경강부회라고 해서 조금 사악한 사람이 약간의 지식을 가지면요,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선량한 사람한테는 흉기로 돌변한다는 것처럼요, 경강부회를 일삼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연금보험 어느 정도 좋다면 가입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판매해도 좋고요.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금보험은 대단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나를 믿는 고객과 친지야 가족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후 생활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는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현명한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일단 전적으로 안 되고요. 물론 무조건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의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검증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됐다면 다시는 그 판매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자, 도대체 추납을 하지 말라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뭘 믿고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것인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대단히 용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막무가내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 진실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특히 연금이나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연금과 보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거든요.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료 및 해약금에 대해서 분해 결합을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연금보험이라든가 보험 상품 판매에 40년 동안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인 중에서 진짜 0.0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를 알고요. 보험료를 어떻습니까? 분해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요, 팜프렛만 가지고서 판매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개발하고 분해 결합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뻔지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팜플렛을 보고 안내장을 보고 가입서기서를 보고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 속 깊은 내용을 알아야만, 야, 이것을 내가 고객한테 가입해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조그만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데 자산 관리의 최대의 암적인 암초로 작용한다. 이러면 절대로 그걸 팔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연금보험이나 보험을 팔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에 위협이 되니까 무조건 판다는 거. 그런 식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을 할까요 말까요 고민한 사람의 어떤 그 질문을 제가 바꿔서 그것을 조금 각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이 17개월이고요. 추납액은 매월 55만 5,300원 최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월 하니까 944만 원 정도를 추납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납을 하면 과연 나중에 어느 정도의 연금액이 보탬이 되는지 그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현재 가치로 6만 3천 원의 추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그 손익분기가 되는 상계 기간을 계산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계 기간은 150개월이고 12년 6개월이 지나야만 내가 낸 944만 원을 6만 3천 원씩 받아서 상계 처리하면서 150개월 이상부터 조금씩 이자가 이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944만 원 내고 무려 12년 6개월 동안이나 손해가 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추납을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상계기간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기타 부대의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도 동일하게 6만 3천만 주는지 알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세포적으로 정말로 이러한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을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직원 정도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재반 혜택까지도 얘기해 줘야만 직원의 입장에서도 많이 추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또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입한 사람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삼자 만족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현재 가치로만 판단해서 상기기간이 12년 이상 걸리니까 하던가 말던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뉘앙스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추납을 해 마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똑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어떻습니까? 좌불안석이 되고요.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65세 연금 개시 시에 예를 들어서 상계 기간이 12년 그 6개월이라면 77세 2분의 1만 살아도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2024년도 10회 경험 생명표상에 평균 수명이 남자는 86.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도 10년 정도는 그 기간을 넘기고요. 여성도 14년 이상은 더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까지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세, 40세, 50세 된 사람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성은 95세 이상, 여성은 100세 이상 살 거로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20대인 사람들은요. 남성은 100세 이상, 여성은 정말로 120세 가까이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비교하더라도 사실상 무조건 이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도 국민연금의 진정한 혜택을 모르고 이러한 조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그 상담을 받지 않았으니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피상적으로만 느꼈을 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만 비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 개시 연령이 이렇게 추납하고 나서 15년 뒤에 65세 때부터 연금이 개시된다면요. 15년 동안 굴러갑니다. 현재 가치에 6만 3천 원 늘어난 연금액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미래 연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추납을 했을 때 63,000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15년 뒤부터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63,000원이. 근데 그 63,000원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물가 상승률로 체증해서 65세 시점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63,000원이 아니겠죠. 15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굴러가야만 됩니다.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적용 시에는요. 15년 뒤에는 63,000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매월 어떻습니까? 63,000원이 아니라 65세 때는 10만 7,087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으로 따진다면요. 128만 5천원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연금 개시 7년 후 71세부터 이익이 발생됩니다. 소위 말해서 상계 기간은 미래의 연금액을 판단했을 때는 12년 6개월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물가가 더 뛴다면 어떻습니까? 이 상계 기간은 진짜 5년,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추납을 했을 때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무려 5,384만 원이 됩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입보험료 944만 원 대비해서 무려 5.7배나 더 받습니다. 그리고요. 100세까지 수령한다면은요. 무려 9,182만 원을 받거든요.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거의 10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추납을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40대가 나중에는 120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120세까지 살았다면은요. 추납을 통해서 추가로 얻어지는 그 연금액의 누계액은 무려 2억 4,567만 원이나 됩니다.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무려 26.02배나 많거든요. 당연히 추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요. 추납에 따라서 각종 재반 혜택들, 유발 혜택들이 엄청납니다. 뭐냐면 소득공제로 인해서 연말연산 환급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944만 원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요, 그것도. 그렇다면 소득세율 26.4% 적용 시 당해년도에 2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소득세율 49.5%의 한계세율 대상자라면요. 무려 468만 원을 당해년도에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44만 원 내고 거의 절반을 일단 먼저 받죠.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연금액을 받죠. 이러니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환급액을 매년 4%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요. 지금부터요. 그러면 50년 동안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777만 원이라고 하는 환급액으로부터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세율 적용 대상자라면 무려 3,326만 원입니다. 요 자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944만 원 물가와 관계없이 정액을 냈을 뿐이에요. 근데 환급액만 가지고도 그 2배 아니면 4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연금보험 추가로 연금액 추가되는 것은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추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추납에 따른 혜택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추납해야 되는데요. 바로 추납을 하는 경우 고액의 장애연금을 평생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장애 1급, 2급, 3급이 된다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만약에 지금 40세라면 1급 장애를 얻었다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60년 동안 매월 물가 상승률에 맞춘 1급 장애연금을 평생 받는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장애연금을 보험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보험료는요 1,000만 원 내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상품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장애급여금 1억 원 주고요. 매년 1,000만 원 주고 한 20년 주고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억 원밖에 안 주겠죠. 근데 보험료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3억 원 주는 것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겨우 2억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을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만약에 장애연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참고로 장애급여금을 매년 1,000만 원 받는다면 그것은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20년 뒤에도 1,000만 원입니다. 20년 뒤에 1,000만 원은요. 어떻습니까? 300만 원도 안 될 수 있거든요. 20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추납을 통해서 장애연금을 확실하게 공짜로 받을 필요가 있겠죠. 아주 두둑하게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혜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추납을 하는 경우 고액의 또 유정연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정연금도요. 물가 상승률에
상승률에 따라서 체증된 엄청난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데요. 남녀가 동일한 나이라면요. 5년 정도는 그 남겨진 혼자 된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15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보다 15년이 젊은 아내라면요. 그 사람은 20년 동안 받으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또 아주 중요한 혜택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추납의 혜택을 나중에 알게 돼서 무한한 행복감에 어떻습니까? 엔돌핀이 생성돼 가지고 생명 연장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니까 생명 연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기분이 좋겠지만 일단 국민연금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수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 사는 것보다 140세 사는 것이 정말로 천양지차로 엄청난 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납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말을 듣고서 추납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됩니다. 이러한 진실, 팩트를 알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만큼 생명 단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연금보험 손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추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싫어서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판단하기 어려워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가면서 자기 편에서 조언하고 관리 지원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자산관리사, 자신만을 위해서 금융, 투자, 재무, 세금, 절세, 금융 집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금융기관과 판매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분석하고요, 판매인이 아니라 판매가 아니라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하니까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황당한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연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금보험, 금융상품, 투자상품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절대로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제가 볼 때는 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이 줍니까? 이런 상품이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고 정말로 앞으로도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출시된다면 그 보험사는요. 홀라당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해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연금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50%를 최대 반을 또 지원해주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소득공제를 또 지원해주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무료로 장애보장을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유족연금 또한 상속을 해주는 상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품들이요 바로 국민연금이거든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판매자들이 자꾸만 국민연금을 때려서 말도 안 되는 경감부회를 통해서 때리고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는데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여러분은요 바로 올가미에 쓰여지고요 평생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삐를 채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삐와 멍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신을 위해서 평생 진정한 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전문가가요, 금융기관, 보험기관 이런 데 소속됐다면 당연히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자산관리사, 능력 있는 자산관리사, IFA, 인디펜던트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금융자격증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골드클럽 1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요 정말로 카나다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카나다 속담에는요 세상을 살면서 세 명의 친구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두 번째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관리사입니다. 근데 변호사 자주 만나면 곤란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지거든요. 각종 소송이나 비용 때문에 힘들어지겠죠. 필요하지만 가급적 안 만나야 되겠죠. 세무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뭐 세무불복, 조세불복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이 자꾸만 발생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종합자산관리사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마크로든 마이크로든 그런 그 경제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절세 전략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재무설계나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근처에 바로 지금 거리에 두고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카나다 속담에서는 세 명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종합자산관리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종합자산관리사가 반드시 자기 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남의 편이다,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편이다, 그 다음에 보험만 판매한다, 연금만 판매하는 판매인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덫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엄청난 국민연금을 무시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100세, 120세를 살더라도 겨우 납입원금 대비해서 추가로 얻어지는 것은 3, 4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율이 적용이 그대로 된다면요. 떨어진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3, 4배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가입을 하면서 1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왜 경원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을 버리고 최악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걸 가입한다면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8대 불가사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도 코 베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도 코를 베가는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코 베가는 것은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확실하게 배워가고 언제 배워간지도 모르게 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제가 감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연금보험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공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은 과장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과장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다는 것은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리한 점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폐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고 은폐하고 속이는 것을 구분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경강부회하지 말고 연금보험 이제 더 이상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을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은퇴자산을 만드는 방법이고, 당연히 국민연금은요, 부부가 가입 강화해서 반드시 기본 생활비 이상을 충분히 그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로 반영한 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